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사는 30대 여자입니다. 남자친구와는 5년의 열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한 번도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난 적이 없어 항상 남친을 통해서만 부모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친 부모님을 처음 만난 자리는 상견례였습니다. 처음 뵙는 날이라 긴장도 되고 어떤 분들이실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활발하고 잘 웃는 남친과는 다르게 예비 시어머님은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엄마가 예비 시어머니한테 우리 딸이 아직 결혼하기엔 많이 미숙하다며 예쁘게 봐달라고 인사를 했고, 그 말을 들은 예비 시어머님은 하는 거 봐서요 라고 냉정한 말투로 대답하셨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저도 당황했지만 엄마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말이라도 그럴게요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웃기지도 않은 농담을 하신 건지 불쾌하셨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성향을 잘 몰라서 그래도 좋은 분이시겠지 하고 그날은 넘어갔습니다. 결혼 날짜는 12월로 잡아놓아 추석 명절은 서로의 집에 인사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상견례 이후론 예비시 부모님을 뵌 적이 없었기에 긴장하는 마음으로 남친 집을 방문했습니다. 결혼은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기도 하고 어른들께 밉보이기 싫어 조심스러운 부분이 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인사를 드렸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음식은 할 줄 아냐고 물으셨고, 저는 부모님과 살다 보니 엄마가 음식을 해주셔서 직접 해볼 기회는 적어 잘은 못하지만 노력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듯이 결혼 전 주말마다 와서 요리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갑작스런 어머니의 제안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일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손꼽아 기다리는 주말을 시댁에서 요리 배우는 시간으로 쓰기는 싫었습니다. 저는 오빠랑 상의한 후 말씀드릴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제 대답을 들은 어머님은 요리를 가르쳐 준다고 해도 오기 싫으니 오기 싫으면 싫다고 해라. 괜히 나랑 우리 아들 사이 싸움 나게 하지 말고 라며 생뚱맞은 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한 의도는 그런 게 아닌데 저렇게 말씀하시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주 뵙지는 않았지만 다가가기 힘든 분이라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명절이 지난 후 남친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예비사위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다며 레스토랑을 예약하셨습니다. 우리는 맛있게 식사를 했고 부모님은 생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남자친구에게 쇼핑백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남친이 평소 가지고 싶다던 명품 시계가 들어있었습니다. 남친 역시 예상치 못한 비싼 선물에 놀랐고 결혼을 앞둔 상태니 예물 겸 깜짝 선물로 준비한 것이라고 부담 갖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결혼해서 우리 딸이랑 행복하게 잘 살으라며 좋은 덕담도 해주셨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선물에 감사한 마음도 컸지만 제 기도 살려주는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남친 역시 잘하겠다며 감사 인사를 했고 장가 잘 가는 것 같다며 이런 장인 장모님을 만난 건 행운이라고 기분 좋게 말하더라고요. 저 또한 부모님께 더욱더 효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주말이라 오랜만에 늦잠을 자고 가족들과 점심을 먹고 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예비 시어머님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격양된 목소리로 너는 기본이 안 돼 있다며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냐고 느닷없이 소리치는 거 아니겠어요. 앞뒤 상황 다 자르고 뜬금없이 하는 말에 무슨 일인지 물었고 어제 남친의 생일 파티를 해준 것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생일 파티를 해준 것이 왜 그렇게 화나신 건지 재차 물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생일은 생일인 사람의 부모를 챙기는 게 우선이지. 내가 갤 낳았으면 나한테 먼저 고마워해야지. 걔한테는 명품 시계 주고 내 생각은 안 났니? 하시는 겁니다. 도통하시는 말이 이해가지 않는다고 재차 물었습니다. 보통 생일은 당사자를 축하하는 일 아니냐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말은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소리치며 화를 내셨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커서 옆에 계시던 부모님도 내용을 모조리 들으셨습니다. 엄마는 그만 전화를 끊으라는 제스처를 취했고 저는 어머니께 나중에 찾아뵙겠다 말씀드린 뒤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빠는 제 남친을 당장 집으로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남친은 영문도 모른 채 저희 집으로 소환되었습니다.
아빠는 남친이 오자마자 자리에 앉으라 하셨습니다. 나는 60년 살면서 남의 생일 축하해주고 욕먹은 거 처음이네. 며느리 될 사람의 부모가 예비사위 생일 챙겨준 게 그리 잘못된 건가? 아무리 예비사돈이라지만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았네. 다짜고짜 본인 말씀만 하시고 우리 딸 말은 듣지도 않으시고 상당히 불쾌했어 하고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불편하셨던 속내를 내비치셨습니다. 아빠의 말을 듣자마자 남친은 어머니께서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본인이 어머니 대신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남친은 기분 언짢아하신 부모님께 온갖 애교를 부렸고 다행히 노력하는 남친의 모습에 부모님은 마음이 풀리셨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기분 좋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아빠가 남친을 소환한 걸 알게 되었고 저에게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너희 부모님은 왜 이렇게 예의도 없으시니? 사위 어려운 줄 모르고 불러내 말씀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른은 저희 부모님인데 저렇게 말하시는 어머님의 말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예비 장인장모가 사위 불러서 이야기할 수 있죠. 어른은 사위보다 장인장모 아닌가요? 사위를 어려워해야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어른이 말하는데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따박따박 말대답을 하니 그리고 너 빈손으로 왔지? 내가 전에 말한 거 며칠 지났다고 고세 까먹었니? 내 선물은 왜 안 가져왔어? 하시는 겁니다. 이건 또 뭔 소리가 했더니 다시 남친 생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들을 낳은 건 난데 시계를 사줄 거면 자기도 사줘야지 않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해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다음에 사오라고 했습니다. 무슨 물건 맡겨놓은 사람처럼 선물을 가져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랑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대답도 안 하고 이만 가보겠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인사하고 가려 하는 순간 어딜 가냐며 제 팔목을 잡았고 선물은 인터넷으론 가짜가 많아 사지 말고 같이 백화점을 가자며 약속을 잡자고 했습니다. 사줄 마음도 없는데 이상한 논리를 펼쳐대는 모습이 뻔뻔하게 느껴졌고 본인 생일도 아닌 남친의 생일에도 이러는데 앞으로 다른 행사는 안 봐도 뻔하는 느낌이 들어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그때도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제가 왜 선물을 드려야 해요? 물론 어머님이 낳아주신 건 맞지만 막무가내로 선물을 달라는 어머님의 태도가 이상해서요. 제 상식으론 어머니 행동이 전혀 이해되지 않아요. 저한테 물건이라도 맡기셨어요? 라고 하니 어머님은 너가 날 이렇게 무시한다 이거지? 좋아, 그럼 나도 이 결혼 허락 못한다 하시는 겁니다. 허락이요? 저도 이렇게 대화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는 뻔뻔한 시어머님이라면 이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제가 결혼을 아줌마가 좋아서 하는 거겠어요? 나이는 허투루 먹었어요? 선물 달라고 떼쓰는 아이처럼 행동하세요? 정신과라도 다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프면 집구석에 처박혀 있지 말고 병원을 다녀요. 아들 혼삿길 막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딴 결혼 제가 안 합니다. 파혼할게요. 막말을 퍼붓고 그 자리를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얼마 후 남친에게 전화가 왔고 그 아줌마는 저와 한 대화를 쏙 빼고 제가 어머님 집에 찾아와 다짜고짜 파혼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론을 펼치는 자신의 엄마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 전혀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앞날이 뻔했던 거죠. 저런 사람이 시어머님이 될 거라는 생각에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도저히 통화로는 대화가 끝날 것 같지 않아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남친에게 너는 사랑하지만 내가 너의 엄마를 시어머님으로 모실 자신이 없어. 더 이상 결혼을 준비하고 싶지 않다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주신 선물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남친은 줬다가 뺏는 게 어디 있냐며 구질구질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남친의 행동에 정이 떨어졌고 어차피 끝날 인연이라는 생각에 저는 선물에 눈먼 거지근성이 어디에서 나왔나 싶었는데 네 엄마랑 똑같구나. 그동안 이런 모습도 모르고 5년을 만났나 몰라? 내가 등신이었지. 오늘 조상신이 나를 살렸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남친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화내는 저의 모습에 놀라면서 시계를 풀러주었습니다. 시계를 받아 부모님께 드리니 부모님은 눈치를 채셨고 오늘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시어머니랑 엮이면 결국 이혼하게 될 거라고 오히려 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파혼을 하게 되어 헤어졌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제 전 남친의 결혼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자가 어머니의 성격을 알고 결혼하는 건가 생각하던 찰나 친구 말에 의하면 전 남친이랑 결혼하는 여자는 나이도 어리고 요즘 말하는 MZ세대라고 했습니다. 이미 시어머님과 한판에서 시댁에 가지 않는 조건으로 결혼하기로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아줌마의 무식함과 억지스러운 행동으로 결국 아들과 연을 끊고 살겠더라고요. 한편으론 본인이 본인 무덤을 팠네, 쌤통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 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그날 제가 파혼을 결심한 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을 결심한 분들이 있다면 그 집안의 어른을 꼭 만나 뵙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